해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큰 도움이 됐는데요.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절대로 물려받기 싫은 유전 형질이 뭘까요? 저는 키나 몸무, 비만 이런 걸 줄 알았더니 남자, 여자 모두 탈모를 꼽았어요. 네. 그만큼 외관상 심리적으로 미친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탈모 환자 수도 2017년에 비해서 2021년에 3만 명 이상 증가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0년 그 탈모 진료 환자의 성별 연령대를 분포를 보면 보통 남자는 말씀하신 대로 한 50대 이상이 되지 않을까? 여자는 갱년기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남자는 20대, 30대, 40대가 주를 이루었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 40대, 5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어있는 만큼, 우리가 연예인들도 보시면 머리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큰 차이가 있잖아요. 비어있는 만큼 빈 티가 보인다는 거죠. 외관상의 문제가 심리적인 문제까지 이어지니까 이 탈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너무나, 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두피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두피는 특별한 얼굴 피부거든요. 머리가 심어져 있을 뿐이지 똑같은 얼굴 피부예요. 그래서 이 두피는 피부로서 뇌 보호 역할을 하고요. 얼굴과 목과 가장 가까이 연결된 피부이기 때문에 윤곽을 잡아주는 틀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이 얼굴을 잡아주는 틀이 노화가 진행되면서요, 느슨해지고 얼굴이 무너지는데 주름 탄력이 생기면서, 무너지면서 이 동그랬던 얼굴이 V라인이 무너지면서 네모난 얼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피 탄력 유지가 정말 동안 민무의 필수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탈모 자가진단 테스트법인데 15가지거든요.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최근 모발이 가늘어지고 힘이 없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랬고요. 또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머리숱이 없어 보인다. 샴푸하고 드라이하고 나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걸 확인하시잖아요.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일을 하고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는, 그러면 우리 보통 술 마시고 야식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겠죠. 네. 그래서 이 체크해 봤을 때 5점 이하면 좀 안전한 단계예요. 근데 그나마예요, 그나마. 네, 잘 유지하신 거고, 5점에서 8점 사이면 탈모 초기 증상으로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럼 관리가 필요하신 시기고요. 그 8점 이상이라면 탈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두피와 모발은 어떤 걸까 보면요. 우리의 두피의 모공은요, 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대요. 10만 개에서 12만 개 이상의 모공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한 모공당 3, 4개의 모발이 자라는 게 정상이고요. 하루에 50개에서 70개의 모발이 탈락하게 됩니다. 이것도 정상이고요. 그리고 한 달에 1cm에서 1.5cm 정도 자라는데요. 그리고 이 모공이 땀이 제일 먼저 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때 보면은 모공에 땀이 흥건하게 좀 젖어 있는 거 확인하시잖아요. 그만큼 이 모공에 피지선이 있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땀과 피지가 있기 때문에 모공 케어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이 찌면 배부터 찌잖아요. 이 두피는요, 피하 지방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 감사할 일이죠. 네, 그리고 이 건강한 두피는 각질이나 비듬이 없는 우윳빛 두피여야 건강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뾰루지나 뭐 빨간 두피다 그러면 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옆에를 보시면 우리 두피는요, 표피, 진피, 피하 지방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표피는 가장 측이고요.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진피 같은 경우에는 모낭, 피지선, 혈관이 위치한 핵심 축이거든요. 그리고 피하 지방이 바로 영양분 저장 및 충격 완화에 하는 기능을 하는 층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모유두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의 모유를 먹을 때 유두에서 모유를 먹으면서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모유두에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들어온 탄소 영양분을 공부를 받아서 이 모모세포에서 실질적인 모발이 자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쭉 올라가면서 이 벌지구역인 곳에 줄기세포가 있는데 이 줄기세포에서 바로 이 모발의 성장을 돕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또 피지선이 있잖아요. 이 피지선 때문에 모발에 윤기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또 기모근이라고 하는데 기립근이라고도 하고요. 이 모발이 쭈뼛쭈뼛 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기모근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줄기세포와 모유두세포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모발 성장 핵심 세포이거든요. 그래서 모근부에 벌지부역이 있는데 이 미분화세포인 줄기세포가 존재하거든요. 이 모발을 생성하는 모모세포로 전환을 해주고요. 이 모발, 그리고 줄기세포의 증식 분화가 모발 성장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발의 성장에 관여하는 중요한 세포 중에 하나가 모유두세포잖아요. 모유두세포. 근데 모유두에는 모세혈관이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어서요. 모유두세포가 밀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모세포는요, 모유두로부터 성장인자와 영향을 받아서 분열과 증식을 반복하기 때문에 케라틴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모발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발의 주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모발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발모기를 거치거든요. 보통의 성장기 같은 경우가 건강한 모발을 위한 중요한 단계고요. 보통 3개월에 6개월 정도 걸리고 대부분의 모발이 85% 정도가 이 성장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기에는 모발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모발이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두피의 혈액순환이 정말 중요한 시기고요. 그리고 우리 눈썹 같은 경우에 성장기는 1, 2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이렇게 눈썹이 짧다고 하네요. 눈썹이 긴 분들은 성장기가 좀 긴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성장기가 긴 분들, 보통 한 6개월에서 8년 정도 되시는 분들은, 탈모가 발생할 확률이 좀 적고요. 어, 성장기가 짧은 분들, 한 3년 정도 되시는 분들은 빨리 탈락할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네, 4, 50대만 돼도 머리가 이렇게 탈모가 다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퇴행기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멈추고 쉬어가는 단계인데요. 보통 한 2, 4주 정도 되고요. 1%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모낭이 수축하고 성장이 멈추고요. 모근이 두피 표면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모발과 모낭의 연결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시는 대로요. 그리고 3단계 같은 경우에는 휴지기, 모발이 탈락을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이 모발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모발이 자라는 또 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때 헤어드라이어나 머리 감을 때 빠지는 모발, 이게 바로 이 휴지기 때 빠지는 모발이고요. 한 3, 4개월 정도 유지가 되고 한 15% 정도입니다. 그리고 발모기는 이제 기존 모발이 자연 탈락하는 단계. 이렇게 해서 이 유전적인 영향도나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고요. 성장기가 긴지 휴지기가 긴지, 성장기가 당연히 긴 게 좋겠지만 휴지기가 긴 분들은 아무래도 탈모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탈모의 주요 요령을 봤더니요, 남성형 탈모는 안드로게성 탈모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M자형 탈모, 정수리 부위 탈모가 있고요. 넘어가서 여성형 탈모는요, 전체적으로 좀 머리숱이 줄어드는 형태인데, 정수리 부위 모발이 밀도가 감소하고, 호르몬 변화나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동전 크기로 시작해서 원형 모발이 빠지게 되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을 추정하고 있대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주요 유발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휴직이 탈모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스트레스나 출산을 발생하는데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모발이 탈락하게 되고요. 대부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보통의 저 같은 경우도 출산하고 첫째 아이 나왔을 때 100일 지나고 나서 제가 탈모가 되게 좀 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관리를 했었는데 둘째 때는 제가 관리를 못했더니 머리를 쫙 빠지게 되더라고요. 이때 그래서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탈모의 원인을 봤더니 말씀드린 안도르게성 탈모, 이거는 좀 이따 살펴볼게요. 그리고 체질적 유전에 의한 탈모인데요. 상열한해. 그러니까, 보통 머리가 차갑고 이 아래가 따뜻해야 되는데, 위가 뜨겁고 아래가 차가운, 그런 분들인데요. 그러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자율신경에도 문제가 생기고 호르몬의 문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거를 봤을 때는 혈액순환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을 해서 미세먼지나 중금속, 요즘 미세먼지 많이 심하잖아요. 그런 걸로 인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안 좋아지고요. 그리고 불규칙한 식습관과 야식. 야식을 먹으니까 또 당연히 늦게 잠을 자겠죠. 그러면 수면 장애까지 이어지고 비만과 가체중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스트레스 얘기 드리는데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면서요.
안드로겐을 자극하게 되고 남성형 탈모와 연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나 출산 호르몬,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약물 치료는 그리고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약물에 간암형도 오남용도 있고, 그리고 워낙 아프신 분들 많다 보니까 항암제, 뭐 갑상선 질환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탈모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출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게성 탈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남성형 탈모. 이렇게 보시면 M자로 시작해가지고 정수리까지 퍼지는 M자형 탈모인데요. 이게, 예, 원인은 바로 호르몬입니다. 남성형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이 5알파 환원호소와 결합하게 되면서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되면서 이 안드로겐 수용체의 결합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모낭을 공격하게 되고요.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게 되는데, 이렇게 돼서 이 디하이로 테스토스테론이 두피 모낭을 축소하여서 탈모를 진행시키게 되는 거죠. 이 모유두로 혈관을 통해서 그 영양분을 흡수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예, 바로 그렇게 탈모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안드로게성 탈모 같은 경우에 여성의 탈모, 빈무죠. 정수리 탈모가 많고 확산형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발이 가늘어지고 모발 밀도가 감소하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풍성했던 모발이 이렇게 듬성듬성 없어지는 헤어라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갱년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서 에스트로겐이 남성 호르몬의 안드로겐 기능을 이전만큼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년의 여성 탈모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처음에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 중년 이후에 그 갱년기 이후에는 남성 호르몬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런 탈모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탈모를 한번 보면요. 두피 건조에 의한 탈모인데 환절기 탈모라고도 하죠. 가해처럼 심한 일교차 때문에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탈모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바로 탈모 관리, 두피 관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미지근한 물을 좀 세정해 주시는 거 좋고요. 너무 강하지 않은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시는 거를 좀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두피가 말씀드린 대로 피지와 어, 이 피지가 이 몸도 두피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씻어버리면 좋지 않기 때문에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우리 테스트기 있잖아요. 그 검사 했을 때 모공이 막힌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그래서 피지가 과다하고 그래서 모유도 염증이나 모낭의 영양 공급이 불량하기 때문에 생기는 탈모가 되고요. 그래서 세정과 각질 관리가 모공을 꼭 케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 샴푸를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각질 관리를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충분한 샴푸 시간을 가지셔야 하는데, 샴푸하시기 전에 그 프리워시라고 하죠. 물로 먼저 충분히 적셔주신 다음에 샴푸를 하시면요. 샴푸 양도 조금 들면서 깨끗하게 세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불균형. 요즘에 현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영양분 골고루 챙겨 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양 공급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판토 블렌더나 단백질, 뭐 혈액순환에 좋은 오메가3 까지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팔메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남자 탈모의 경우에 5 알파 환원 요소에 의해서 음, 탈모가 진행되기도 했는데 그거를 5 알파 환원 요소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팔메토도 좋고요. 여성분의 같은 경우에도 갱년기 이후에 남성 호르몬을 좀 제어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흡팔메토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면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꼭 좋은데요. 이 양질의 수면이 너무나 중요한데, 예, 수면을 잘 하게 되면요, 세포 재생과 노폐물 배출에 시간이 되기 때문에 또 호르몬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수면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호르몬 관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정과 각질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유분과 피지, 비듬이 노폐물로 모공이 막혀 있기 때문에 막혀 있는 모공을 깨끗이 세정해 주시고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혈액순환과 탈모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혈액순환이 좋아야 케라틴 단백질 합성이 잘 될 수 있잖아요. 이 모모세포, 모유두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 모모세포에는 케라틴 단백질이 합성하는 비오틴과 판토텐산이 관여하잖아요. 그럼 혈액순환이 좋아야 이 케라틴 단백질이 잘 합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 오메가3 좀 복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녁에는 좀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적셔 주시고요. 샴푸를 충분히 두피 중심으로 거품 내서 30초에서 1분 정도 방치하고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궈내시는 걸 강추드리고요. 꼭 저녁에, 왜냐하면 저녁까지 활동하시다 보면 두피에 미세먼지나 피지 뭐 이런 다양한 게 쌓여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저녁에 샴푸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차가운 바람으로 충분히 말리시는 걸 좋겠는데 반드시 충분히 말리셔야 합니다. 근데 자기 전에 막 그냥 막 대충 말리고 주무시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보통 제가 머리에 특별히 하질 않거든요. 근데 항상 미용실에 가면 머리가 많이 부서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장 뭐 안 했는데 염색도 안 하고 다른 것도 안 했는데 봤더니 머리를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요. 이 머리를 말린 상태에서는 케라틴이 좀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자면 뭐 잘 부서진 모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샴푸하시고 꼭 드라이를 말리는 거 잘 하시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 승모근이나 어깨 스트레칭 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이게 혈액순환이 좋거든요. 보통 탈모 환자들 보면은 이렇게 목이나 승모근에 많이 뭉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혈액순환을 위해서 스트레칭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베개에는 항상 땀이나 피지 뭐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베개 커버 자주 좀 교체해 주시는 게 위생적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접시 가볍게 샴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녁에 샴푸를 하고 잤으니까 아침에는 간단하게 샴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 당연히 음주 흡연은 우리 몸의 독소잖아요. 그래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주범이기도 하고 두피 건강에도 안 좋기 때문에 건조를 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이 음주 흡연은 금지 좀 해 주시고요. 밀가루나 기름진 음식도 마찬가지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색은 당연히 안 좋겠죠. 저희 딸이 염색을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었는데 이 염색할 때는 항상 두피 상태 좋을 때 하시고요. 좀 기름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피지가 쌓인 상태에서 가셔야 염색을 하셨을 때 두피가 좀 손상이 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장 건강을 위한 자극적인 음료를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양 공급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과당이나 카페인 음료가 탈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영양 공급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는 마찬가지고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 그러니까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 미네랄 꼭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효과적인 두피와 모발 관리 방법을 보면요. 올바른 샴푸 방법을 보면 예비 세정은 미지근한 물로 두피와 모발을 충분히 적셔 주시고요. 1, 2분간 물로 헹궈 먼지 제거를 먼저 해주시고요. 샴푸는 거품을 내서 해주시는데 언액은 직접 두피 닿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피 마사지를 하시는데요.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고 지문 부분으로요. 그리고 원을 그리듯이 2, 3분간 골고루 세정해 주시면 좋고요. 손톱으로 긁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한 헹굼을 하셔야 되는데 샴푸 시간에 한 2배 정도 이상 헹구면 좋을 것 같고요. 뒷머리 귀 뒤까지 꼼꼼히 헹굼을 해 주시고요.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컨디셔너는 두피가 아닌 모발에만 좀 골고루 도포해 주시고요. 3분에서 5분 방치 후 충분히 헹굼해 주시고요. 일주일에 1, 2회 집중 트리트먼트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올바른 타월 건조 방법은요. 타월 드라이로 샴푸와 수건으로 드라이로 두피를 말리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은데요. 네. 부드러운 타월로 물기를 먼저 눌러서 제거해 주시고요. 문지르지 않고 두드리듯 건조해 주시는 게 좋고요. 두피부터 먼저 말리시고 20에서 30cm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요.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 교체를 사용하셔서 80% 정도 말리고 자연 건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두피 마사지는 매일 5분 정도 두피 마사지 해주시면 좋은데 샴푸나 취침 전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가락 끝으로 이마부터 정수리까지 원을 그리면서 좀 마사지 해주시고요. 측두부, 귀 위를 위아래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고요. 뒷머리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쓸어 올리는
그것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두드려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모발에 좋은 영양소를 또 많이 드시는 것도 좋은데요. 단백질은 모발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계란이, 닭고기, 콩류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철분 같은 경우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니까 시금치나 붉은 고기, 그리고 모발 성장이 촉진되는 아연 같은 것도 많이 드셔주시고요. 그리고 케라틴 합성에 도움이 되는 비오틴, 견과류, 달걀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철분 흡수에 도움되는 비타민C, 감귤류나 파프리카 등이 있고요.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에 혈액순환에 좋고요. 두피 건강에도 좋은 거니까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타민 E는 당연히 항산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아보카도나 견과류 많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활 습관 개선, 충분한 수면, 계속 말씀드리는데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숙면해 주시고요. 스트레스 관리로 명상, 운동, 취미 활동 해 주시면 좋고요.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탈모 방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연, 절주, 자외선 차단은 네, 말할 것 없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두피 타입별로 관리하는 방법을 봤더니요. 지성 두피는 하루에 1회 3% 유분을 좀 조절을 해주시고요. 가벼운 제형의 제품을 사용해 주시고, 두피 딥클렌징은 주 1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성 두피는 한 2, 3일에 한 번 샴푸해 주시고요. 보습 성분이 풍부한 제품을 사용하시는데 두피 에센스로 수분을 공급해 주시는 거 좋겠고요. 그리고 민감성 두피는 저자극 제품을 사용하시고 미지근한 물로 세정해 주시고 과도한 마사지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합성 두피는 부위별로 맞춤 케어하고 밸런싱 제품을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네,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절별로는 봄과 가을에는 환절기 탈모를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네, 두피 영양 공급을 강화하는 그 제품 필요하고요. 미세먼지 꼭 깨끗하게 세정하시고 하면 좋고요. 여름에는 피지가 땀이나 피지가 많기 때문에 피지 조절에 집중해서 해주시고요. 자외선 차단 꼭 해주시고 땀 흡수에 빠른 세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보습 관리 중점을 둬서 해주시면 좋고요. 정전기 방지를 위해서 실내 습도 유지 40배에서 60% 유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옵티미스트 사용하시는데 너무 좋겠고요. 그래서 스테트니크 스캘프 뉴트리션 레이저 L400을 말씀드리는데요. 건강한 두피와 모발 관리의 과학으로 만들어진 이 세트니크 스캘프 뉴트리션 레이저 L400입니다. 레이저 L400의 개발 배경을 봤더니요. 현대의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서구화된 식생활 변화로 인해서 영양 불균형과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연구 개발에 착수했는데 고대부터 빛을 이용한 치료법을 착안해서 이 기술 발전으로 컨트롤된 빛을 이용한 관리 방법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거를 착안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토바이올로지라고 강생물학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적색광 밖에 있는 자외선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거 제가 놀랐는데, 동물이 아프면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요. 위를 비우고 위장관에 있는 에너지를 모두 아껴가지고 간으로 보내면서요. 세포 재생하고 해독에 관여를 하게 하고요. 햇볕을 쬐이는 역할을 한대요.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태양광에 있는 자외선이 비타민 D 합성을 하고 살균 작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자외선 같은 경우에 파장이 짧고 강해서 피부 색소 침착, 주름, 안구 손상, 화상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어, 이 파장을 봤더니 여기 630 나노미터 파장의 길이가 긴데요. 염증 치유와 세포 재생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고요. 진피층까지 투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저 개선 같은 경우에 통증 완화와 세포 활성화의 기능이 있는데요. 피하 지방까지 침투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1900년도에 초부터 빛을 이용한 치료 방법이 개발되고 되었는데요. 덴마크 최초의 노벨 생리학상 수상을 닐스 리베슨 핀센이 자외선 치료법을 이용해서 낭창 치료 방법을 했다는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류마티즘 치료에도 저강도 레이저 치료, 그러니까 로 레이저 레벨 치료를 했다는 보고도 있고요. 이분도 탈모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치과나 뭐 병원에서 모두 염증이나 재생 치료에 빛을 이용하는 게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 레이저 테라피, 그러니까 이게 관련 논문이 수십 수백 개에 이르고요.
두피 및 모발의 건강에 상관관계가 모두 입증이 되었고요. 적색감과 근질 개선이 두피를 비롯한 피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L400에 그것을 적용을 하였고요. 그래서 모발의 빛을 쪼이면서 모발의 성장에 도움을 된다는 논문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LLT, 그 로우 레벨 레이저 테라피를 연역을 봤더니요. 1970년대에 레이저 빛이 상처 치유에 효과적인 보고를 먼저 게재했고요. 그 80년대에는 상처나 계약을 가진 환자가 1,300명 이상 치유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도 상처 치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레벨 레이저를 사용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2002년 나사에서 미국 암학회에서 심각한 화상, 치료가 어려운 상처, 근육과 힘줄, 염자, 송산된 신경 등 눈 부상의 치료가 매우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002년 나사에서 밝힌 대로 이 광원이 신진대사를 크게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각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광흡수요소가 특정 파장대역, 즉 근적외선이나 가시광선의 붉은색의 빛을 흡수하고요. 그 빛을 흡수한 효소에 의해서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는 이 생체 에너지는 ATP 행성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내에서 산소, 광 영향을 사용해서 에너지로 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피 관리에 레이저 열삽이 필요한데요. 이 두피를 먼저 보면요. 두피는 5개 층으로 이루어진 두피 근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바깥층은 얼굴을 담당하고요. 얼굴 표정 주름. 2개 층 근막은 얼굴 교근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 모상건막이 바로 머리의 틀을 잡아주면서 운동성 표정 근육을 좌우하고요. 이마 근육, 눈썹 처짐, 눈 처짐까지 좌우하는데 이 다른 근육들은 움직일 수 있는데 이 모상건막은요.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모상건막 같은 경우에 두피를 넓게 되는 구조적 장치이기 때문에 두피의 탄력과 형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요. 스트레스, 근육 불균형, 반복적인 긴장, 노화 등으로 해서 다양한 요인으로 해서 모상건막이 수축하거나 얇아지면은 두피 전체 긴장도가 증가하면서 혈류 공급이 제한된답니다. 그래서 두피 혈액순환이 저해되면서 모낭으로 전달되는 산소 영향이 감소하고요. 이는 장기적으로 모발 생장 주기 약화와 탈모 촉진으로 이어지는 생리적 과정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모상건막은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네, 그 엘사벳 같은 기구를 이용해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피 노화가 얼굴 주름의 원인이 두피 노화의 주범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엘사벳이 타사 제품과 어떻게 다른가 봤더니요. 고밀도의 빛 에너지, 직진으로 움직이는 빛을 사용하였고요. 레이저가 600나노미터고요. 두피에 진피층까지 침투하는 게 100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LED, 저밀도 적외선으로 옆으로 퍼지는 빛이고요. 630나노미터, 두피의 진피층까지 침투하는 200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NIR-LED인 저밀도 근적외선이 생명의 빛이라고도 하는데 파장이 길고 피부 재생에 좋습니다. 800나노미터가 빛으로 피하 지방까지 침투하는 100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총 400개의 레이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 자외선 같은 경우에 표피에 살균을 해주는 작용을 하고요. 630나노미터에 있는 이 빛들은 염증 치유나 세포 재생에 진피층에 작용을 하는데 우리 이 레이저 L400 같은 경우에 적색광 200개와 레이저 100개가 여기에 침투할 수 있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800나노미터의 근적외선이 100개가 들어가 있는데 통증 완화와 세포 활성화, 피하 지방까지 침투하는 그런 빛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0개고요. 그래서 강원의 차이를 봤더니 타사 제품과 봤더니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느끼실 수 있죠. 빛도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큰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이플 레투션 레이저 L400, 400개 광원은 빈틈없이 레이저 100개, RLED 200개, IR-LED 100개, 총 400개로 되어 있고요. 시간은 다른 데보다 훨씬 편하게 10분 사용하시고요. 쿨링 기능까지 있고 그리고 무게가 470g입니다. 우리 두피가 머리가 600g이 넘어가면 피로를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또 감안해서 470g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영상 한번 두피를 깨우는 빛의 뉴트리션. 20대부터 시작되는 두피의 노화, 두피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도록 빛의 생명력을 담은 레이저와 LED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생성되는 진피층, 영양을 공급하는 피하 조직에까지 강력하게 도달합니다. 400개 광원의 치밀한 설계로 두피의 수분 민감도 탄력,
모발의 윤기, 강도, 탈락까지 6가지 두피와 모발의 안티에이징 지표를 개선합니다. 느껴보세요. 빛의 힘으로 완성하는 풍성한 헤어. 스캘프 뉴트리션 레이저 L400. 네, 이렇게 12주간 놀라운 두피 모발 안티에이징 효과를 가진 레이저 L400이고요. 많은 연구 논문에서 모발의 윤기나 강도 탈락, 세 가지 지표를 노화의 징후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지표를 모두 개선했다는 12주간의 임상실험 결과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연예인들도 탈모 극복나무의 박성광이 저희 제품을 쓰고 있는 게 또 방송이 되고 했습니다. 탈모 관리에도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갈 때 AI 스캘프 그 헤어 분석 솔루션으로 이 기기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 기기를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집중 관리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모발은 우리 일생을 고려해서요. 두피는 각질 제거하고 모낭을 뚫어주는 기간이 약 2개월이잖아요. 그리고 모세혈관을 개선해서 영양 공급으로 모발 성장을 도와주는 게 한 4개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집중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10만 벡터를 기반으로 해서 6가지 두피 모발 핵심 지표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 3초, 3컷, 3초. 네. 그렇게, 네,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분석이 할 수 있으니까 이 제품 가지고, 많이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우리 두피가 어떤, 두피와 모발이 채우는 영양을 어떻게 집중 케어해야 되는지, 그 제품을 또 소개 한번 해드릴 건데요. 이 파이토 리포존 기술로 두피 흡수력을 높인 리포존. 기술로요. 두피 장벽을 강화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모발을 채우고 결합하고 보호하는 단백질 3단계 케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생분해성 테스트 완료한 비건 포뮬러의 제품이고요. 다양한 두피와 모발 고민을 끝 이제 세티니크 홈케어 솔루션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피 모발 고민 맞춤 케어가 가능하고요. 탈모 증상이 시작됐다면 스캘프 뉴트리션을 권장해 드리고요. 두피가 건조하고 모발이 거칠다면 스무드 모이스처, 그리고 모발 손상과 빗질도 어렵고 끝이 갈라진다면 인텐시브 리페어, 그리고 피지 각질, 미세먼지가 쌓여 두피가 답답하다면 퓨리파잉, 그리고 잘 사라지지 않는 비듬 때문에 스트레스라면 안티 댄드러프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스캘프 뉴트리션을 네, 샴푸로 먼저 사용하고요. 그리고 스무드 모이스처 같은 경우에는 가끔 한 번씩 사용하는데, 이 제품을 쓰면 머리가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인텐시브 리페어 같은 경우 저희 딸 같은 경우에 네, 염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꼭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으로 잘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티 댄드러프는 각질과 비듬 있는 분들은 꼭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퓨리파잉은 저는 이제 피지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상담을 드렸더니 아침에 샴푸를 스캘프로 하고 네, 트리트먼트를 퓨리파잉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트리트먼트는 퓨리파잉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네,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이 제품 우리가 작년 2월에 출시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피 관리, 겉으로만 관리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영양도 채워줘야 되니까, 다 했는데, 2% 부족한 기분은 뭐지? 봤더니요. 밑 빠진 독이 물 붓기죠. 네, 두피 건강을 튼튼하게 하려면 겉으로만 하는 관리뿐만 아니라 두피 속부터 영양분을 채우는 토탈 관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너 뷰티 놓치지 않게 안내 드릴게요. 모발의 생기를 되돌리는 콜라겐. 이 콜라겐이요, 모발과 피부, 뼈 등 우리 몸의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는 주요 성분이기도 하고요. 20대부터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나이 불문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부 탄력과 수분을 유지하고 뼈와 모발, 눈 등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콜라겐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풍성하고 매끈한 아름다움을 책임지는 비오틴. 이 비오틴이요,
모발 성장에 도움을 주고 피지 분비 조절 기능을 수행하고요. 모발의 강성 조직 및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오틴 섭취할 때는 콜라겐과 함께 섭취해 주시면 효과가 또 올라간다니까 같이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주 공장 노동자들의 풍성한 머릿결에 독일 맥주 공장 노동자들의 풍성한 머릿결의 비결이 맥주 효모였다고 하네요. 이 맥주 효모에는요, 고함량의 비오틴과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 등 모발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요. 풍성하고 윤기 있는 모발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피의 시간을 되돌리는 파토텐산. 네. 이 판토텐산은요, 두피와 모발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가지고 윤기 나는 모발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네,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씻어내고, 겉과 속으로 씻어내고, 바르고 채우고, 스캘프 뉴트리션으로 잘 씻어내시고요. 네, 멘즈팩이나 유산균, 파이버 비츠, 파이토 프로틴, 그리고 오메가3 혈액순환까지, 그리고 판토 블렌드로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침 루틴과 운동 병행을 하는데요. 우리 굿모닝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굿모닝 하고 나서 더 머리숱이 좋아졌는데요. 그리고 아침에 또 운동과 함께 혈액순환을 같이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보다 애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냥 놓지 마시고 이렇게 쓰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쓰시고 사용하시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엘사백 SP였거든요. 엘사백 나왔을 때 SP 들고 이거 엘사백 들고 막 뛰어다녀가지고 SP 됐는데 네, 이 강의를 하게 돼서 또 이미 제가 좋습니다. 네, 제가 이럴 때 처음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때 이랬었거든요. 어, 머리가 많이 비어 있죠. 네, 저도 여성형 탈모였던 것 같아요. 저 지금 머리숱이 많아졌고, 머리카락이 좀 더 굵어졌고요. 예, 머리 색깔도 좀 진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겉모닝을 했더니, 예, 머리 뒤 끝부분이 검정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회춘했다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뭘 드시길래 회춘 이러시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겉모닝과 네, 같이 루틴 같이 지켜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풍성한 모발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두피 관리에,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영양, 건강, 수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알려주신 우리 박상무 1위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오늘 들은 거 조금 이렇게 미흡한 부분, 그죠? 거의 뭐 보니까 까다로운 난을 가꾸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네요. 대충 해가 안 되네, 그죠? 그렇게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 그죠? 내일 또 토요일이고, 이번, 오늘, 뭡니까? 내일이 또 마감이네요. 또, 놓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한 주가 되길 바라고, 다음 달부터 저희들이 L400, L400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제 말이 L400 계속 드러나니까 웰니스 랩 있죠? 웰니스 랩에 대해서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그 공지 잘 보시고 그 구매를 웰니스 앱을 해서 제품을 구매를 해야 프로모션에 참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웰니스 앱 분석 그 있잖아요. 저희들 4,900원입니까? 그거를 얼마나 활성화를 했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프로모션을 이렇게 타겟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5개, 또 회원권 하나에서 또 많은 그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